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빠지면 매수할 주식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 속도를 빠르게 하시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빠르게 하셨나요? 어떤 종목이냐면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금일 상승 중인 60일선을 이처럼 60일선을 터치한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 모르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제 주식 대박 보좌관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지 중간중간에 맛있는 향기가 올라와서 그냥 덥석 드시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음미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지난 수급 관심주로 뽑아서 목표가 달성되기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흐름은 어떻죠? 작년 12월 말 그냥 올해부터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오늘 뭐 장중 저점이 60일선을 터치했네 이거 말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몇 개가 훅 보이셔야 됩니다. 첫째 거래량이 좀 들쭉날쭉해요. 그쵸? 2월달 좀 터졌다가 거래 없다가 또 4월달 터졌다가 또 거래 없다가 5월 26일 터졌다가 거래 없다가 7월 말 거래 터졌다가 거래 없다가 거래량이 이처럼 들쭉날쭉하다는 거. 그리고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하라고 하면 좀 매매가 쉽진 않겠구나. 쉽지만은 않겠는데 하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두 번째 에메랄드 색이 뭐죠? 여기 이동평균선 왼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 이동평균선 플러스 알파. 에메랄드 이평선은 122평선인데 이 121선이 여기 보시면 121선이 갈색 200일선을 우상향 돌파 직전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은 정배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 수, 두 수 앞을 미리 내다보면 중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단기적인 모습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교과서적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배열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랜만의 흐름을 보면 언제부터 하락을 시작해온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0일선과 검정 240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보세요. 지금 계속 하락하죠. 검정색 갈색 선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언제부터 하락한지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하락하다가 7월 말 이때 7월 말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갈색 200일선과 검정색 241선이 7월 말부터는 서서히 우상향 전환된 것을 우상향 전환되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7월 말부터 서서히 우상향 전환된 것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전환될 때 어때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네, 또 이럴 때 거래가 터졌네요. 이 부분은 중요한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단기 급등이던 중장기던 좋은 모습의 차트를 많이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장기 이평선이요 이처럼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 상승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 보면 추세에 있어서 이제는 하락의 기운에서 벗어나서 상승의 기운이 더 많아진다고나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yway. 또 넷째 뭐가 보이냐면 조금 전에 7월 말 거래 터진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반도체에 있어서 하루 거래량이 500만 주만 터져도 의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1년 흐름만 봐도 그래요. 한 500만 주 정도 되네, 기준점이. 그런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7월 말의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정도 터졌어요. 500만 주 조금 더. 근데 1년간의 흐름을 보니까 지난 5월 말, 5월 26일 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7월 말의 거래량 500만 주보다 3배나 많은 1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눈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거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기간을 쭉 넓혀 볼게요. 기간을요, 쭉 넓혀 봤습니다. 맨 아래에 연도를 봐보세요. 무려 2008년까지 넘어갑니다. 2008년 말. 그러니까 기간을 쭉 넓혀서 11년, 12년의 흐름을 보니까 올해 5월 26일 터진 1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뭐죠? 뭐예요? 이때 5월 26일 터진 이때의 거래량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간을 넓혀서 쫙 보니까 이 거래량은 11년 전 2009년에 서울 반도체가 급등할 때 터졌던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쵸? 빠지면 매수할 주식, 첫 번째 기업이 삼성전기였고 그때도 기간을 쫙 넓혀서 봤었죠?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코를 자극하나요? 더 중요한 내용은 잠시 후에 나오는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맞죠? 5월 26일 터진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구나. 그러니까 15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던 5월 26일 왜 상승했는지를 알아봐야 하겠죠. 그쵸? 알아보니 5월 26일, 여기 날짜 5월 26일이죠? 어떤 뉴스가 있었죠? 30초 만에 코로나를 99% 살균하는 한국의 공기청정기가 미국에서 팔린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은요, 서울 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개발한 30초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살균하는 개인용 공기청정기가 다음 달 6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출시된다는 것이었고, 후속품인 개인용 표면 살균기도 곧 출시해서 유럽 동남아 국가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살균한다고? 더욱이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을 수밖에 없었겠죠. 5월 26일 서울반도체 자회사 관련 뉴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잠깐 또 자회사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봐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요? 서울바이오시스. 5월 26일 봐볼게요. 어땠죠? 5월 26일? 네. 여기 보시듯이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지만 역시 예상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26일이에요. 네, 5월 26일. 서울 반도체는 서울 바이오시스의 지분 42.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지분이다 보니 짧게나마 서울 바이오시스 한번 봐봐야죠. 뭐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봐볼게요. 여기도 있지만 약 4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파장 LED 칩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18년 기준 글로벌 몇이요? 글로벌 5위 시장 점유율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테두리예요. 핑크색.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 기능이 뛰어난 UVC LED가 여기 제가 체크해놨죠? UV LED 중에서도 이 UVC LED가
살균력이 좋다고 해요.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UVC LED가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 적용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생산 캐파가 몇 배?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서울 반도체로 돌아와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서울 반도체. 다시 돌아와서 봐볼게요. 한 2012년도 중반부터 봐보겠습니다. 약 한 9년치의 흐름이에요. 일봉이에요. 일봉. 장기 이평선인 갈색 201선과 검정 241선의 흐름을 봐보세요. 9년 동안 흐름을 보시라는 거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갈색선의 흐름, 갈색선의 파동, 검정색의 흐름, 검정색의 파동만 지금 봐보세요. 상승 하락을요. 이제 됐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영상 초반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 이평선인 201선, 241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볼게요. 지금 9년치 흐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좀 상승했었던 파동이 몇 개였죠? 몇 개예요? 2개예요. 언제죠? 2012년 말부터 이때 한번 이와 같은 파동이, 상승 파동이 있었고, 2016년 중반 이후 이때 파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와, 참 9년 동안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이 파동이 2곳밖에 없냐? 어떻게 2번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종목이요. 많은 종목을 10년 이상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딱 보시면요. 한 10년 정도 흐름을 봐보시면 한두 번? 2~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상승하는 시기보다는 하락하는 시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anyway, 돌아와서 2번의 상승 파동이 있어요. 그쵸? 여기 지금 체크해뒀고, 보시면 이 2번의 상승 파동에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그게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왜 201선과 241선, 딴 거 보지 말고 그 2개 이평선의 흐름, 파동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보세요. 2013년 첫 번째 파동이에요. 첫 번째 파동의 초입에서 어때요? 수평이던, 하락하던 갈색, 검정색 이동 장기 이평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첫 번째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상승 파동 볼까요? 어때요? 하락하던 갈색 201선, 하락하던 검정색 241선이 이처럼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2번째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종목 소개이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푸는 것 같은, 마치 강의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봐볼게요. 2013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개의 파동 모두 아주 큰 상승률은 아니에요. 뭐 5배, 6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 시작 전부터 2배 이상, 그냥 겉돈의 2배 이상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상승 파동 역시. 기간은 2013년의 상승 기간이 약 한 16개월.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파동 2017년에 이때가 한 11개월, 뭐 12개월 정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201선과 241선이 서울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이게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면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네.
이게 단기 상승이 아니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굳이 제가 왜 9년치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것을 왜 확인한 거죠? 그렇죠. 뭐죠? 2019년 중반에 검정색, 갈색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2019년 여기죠? 2019년 중반부터 갈색 200일선과 검정색 240일선이 어떻게 돼요? 하락 전환돼요. 꺾였어요. 그쵸? 그랬던 갈색 200일선과 검정 240일선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이시죠? 7월 말부터 약 1년 동안 하락하다가 드디어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7월 말부터요. 그리고 더욱이 보시면 7월 말부터 우상향 전환됐는데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거래도 터졌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7월 말부터의 흐름은 중장기적인 정배열 초입에서 나오는 상승이었다는 거고, 거래량은 중장기적인 정배열 초입에서 발생한 거래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흐름으로 가서 또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7월 말의 흐름, 그쵸? 제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7월 말, 그쵸? 이때 7월 말이에요. 근데 이 상승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세요. 거래량 아래 빨강색은 뭐예요?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예요. 7월 중순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봐볼까요? 네. 이처럼 7월 중순부터 야곰야곰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기관이 7월 말에 매수 강도를 키워서 왜 들어왔죠? 왜 하필? 거래량 아래 보세요. 빨간색 선. 올해 내내 계속 하락이에요. 왜 하필 올해 내내 매도했던 기관이 왜 7월 중순부터 야곱야곱 매수를 하다가 7월 말에 매수 강도를 키워서 들어왔을까요?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관도 분명 알고 있거든요. 모를 일이 없어요. 7월 말부터 중장기로 봤을 때 정배열 중장기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서는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는 것을 기관도 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년치 일봉만 보면 그냥 단순히 보세요. 그냥 1년치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해가죠. 수렴을 해가요. 1년치 일봉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여러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변곡점이 발생하고 변곡점인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만으로도 또 그곳에서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이 좋은 타이밍에서 기술적인 흐름까지 감안해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정도지만 다시 지난 한 9년 정도의 9년치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죠. 1년치 흐름을 봤을 때도 기관이 들어온 타이밍이 좋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요? 기관은 중장기 상승 추세 초입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관 수급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나도 접근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네. 그리고 상승 파동이 이처럼 두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어때요? 파랑색이 이처럼 상승 파동이 있었을 때 파랑색이 이처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 말은 뭐예요? 파랑색은 뭐예요? 외국인 보유율이에요. 두 번의 상승 파동 아래를 보면 이처럼 파란색 외국인 보유율이고, 이처럼 두 번의 상승 파동에 있어서 외국인 모두, 두 번 모두 외국인이 들어왔음을 보면 이번 상승이 짧은 파동이 아니라면 외국인 역시 다시 한번 2013년, 2017년처럼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관심을 가지되 하루하루 수급보다는 긴 관점에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년치의 흐름만 보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8년, 9년치, 10년치 흐름을 보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제 요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회사 내용 몇 개만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상승은 2분기 깜짝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할 수가 있어요. TV 시장 내 점유율 확대 기대감 및 자동차 LED 시장도 지속적으로 회복할 기대감이 있는 듯 보입니다. 베트남으로 이전한 생산 라인이 정상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에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TV 제조업체가 프리미엄 TV 영역에서 수익성 확보 차원으로 미니 LED TV나 마이크로 LED TV 등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점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 먼저 보실 텐데 어제 9월 22일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블로그에 뉴스를 올려놓았고요.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 아래에도 또 정보란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분기부터 초고가 TV를 출시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에 없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12월 정도께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두색 테두리를 봐볼게요. 역시 어제자 9월 22일 뉴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LED 조명이 왜 부상받고 있죠? 그 이유는 형광등에 비해 소비 전력이 절반이고요. 수명은 2배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눈이 피로하거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LED의 활용도는 정말 여러 가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위 LED 관련 제품 생산업체이자 14,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한 서울반도체. 오늘의 요리가 이처럼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바로 당장 먹고 싶은 요리일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빠지면 매수할 주식 두 번째 기업 서울반도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만 제가 올린 후에 빠르게 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알림이 좀 오작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만 들어오셔서 커뮤니티 글도 보시고 영상 뭐가 올라왔는지 내가 알림 못 받은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